안녕하세요. 하슬엄마TV의 하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아이도 공부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제 공부 동기부여 방법이었고요. 2가지는 저희 2 아이한테 제가 직접 적용해 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셨나요? 만약 잘 하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셨나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 공부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 공부 동기부여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 결핍이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옆을 봐도 산인 아주 그런 산골에서 하루에 버스가 6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골에서 살았는데요. 밤 9시만 되면 사방이 깜깜해지는 그런 산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지금은 제가 다니던 초, 중학교가 모두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이 결핍이란 것을 잘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드물기는 하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정말 독하게 공부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탐 1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이나 전교 1등 소린TV의 소린 학생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부 동기부여 방법의 2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 초등 때 써먹으면 아주 유용한 칭찬과 인정입니다. 이 2번째 공부 동기부여 방법은 아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좋아요. 특히 초등 때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는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왔기에 공부 동기부여가 수월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 2학년 때 처음으로 본 국어와 수학 시험에서 전교에서 유일하게 둘 다 100점을 맞으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부로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부 동기부여 방법 3번째 방법은 꿈을 찾아주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 경우는 초등 때 형과는 달리 평범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넘사벽인 형을 두고 있어서 좀 힘들어한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축구를 더 잘하는 아이로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도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아주 해맑은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초등 5학년 때 현실적인 이유로 축구 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게 되면서부터는 아이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축구 선수라는 꿈을 믿고 초등 때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가니 성적이 그리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꿈이 사라진 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사춘기 시절을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냈어요. 초등 때 공부로 크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아이는 그래도 자기 자존감이 있으며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요즘 초등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이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경험한 게 조금 있어야 꿈이란 걸 꾸는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12년을 보내면 아이들이 접하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아이돌이나 유튜버들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일찍 꿈을 찾은 아이들은 효자, 효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이 진로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이가 꿈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책이나 매스컴, 여행을 통한 간접 경험도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성적이 본격적으로 A, B, C, D, E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신나거든요. 성적 때문에 무기력한 중등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에요. 그럴 땐 차라리 아이한테 맞는 꿈을 찾아주세요.
제가 저희 둘째 아이의 두 번째 꿈을 찾아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가 어떤 계열로 진학할지 결정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바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아이 꿈을 찾아주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요. 우리 아이가 여유 시간이 나면 무엇 하고 노는지,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우리 아이가 유튜브로 주로 보는 방송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아이가 꿈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저희 둘째 아이에게 어울리는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이 성격과 취미생활, 커리어넷에 들어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등 아이 진로 설정에 힘을 좀 쏟았어요. 아이 진로 설정 방법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중등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인다면 공부에 대한 푸시보다 아이한테 꼭 꿈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 아이는 축구선수라는 꿈 대신에 건축가를 꿈꾸며 건축학과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꿈이 있다는 것은 칠흑처럼 어두운 망망대에 등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아이를 선행학습에 매진시키기보다는 아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만 해준다면 아이는 고등 가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초등, 중등 때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맬 거예요. 그렇게 꿈을 일단 찾았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는 아이가 공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공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저처럼 책에서 찾아줘도 돼요. 저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중3 겨울방학에 아이에게 박성혁 씨가 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공부로 좌절해 있는 아이한테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초중등 때 공부는 못했어도 나중에 7.8기 정신으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닿겠죠? 이 작가도 중학교 시절을 온갖 잉여짓으로 날려버린 탓에 초등학교 문제집을 사서 푸는 굴욕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눈물 콧물 한 바가지를 쏟아가며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려서 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주변 환경과 늦은 출발 탓에 주변에서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를 동시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책을 써서 청소년들한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아이한테 선물할 때 제가 먼저 반드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책은 어린인 저도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오다가 주웠다고 쿨하게 말하면서 던져준 책을 저희 아이는 침대에서 슬금슬금 책을 읽더라고요. 읽은 만큼 책을 이렇게 접어둔 흔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 마음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를 위해서는 고2가 시작되기 전 고1 겨울방학에 저는 고등학교 신영한 선생님이 쓰신 이런 1등급 공부법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올바른 공부법을 잘 알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아무리 공부 시간을 늘려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신데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한 1등급 우등생 제자들을 20명을 인터뷰한 후에 각 과목별로 효율적인 공부법을 잘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법까지 다 익혔다면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우리 아이가 진학할 대학교를 탐방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고3이 시작되기 전 고2 겨울방학에 아이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수시원서 쓸 곳을 6개를 정하고 대학 투어를 했어요. 고등 우리 아이 성적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는 방법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학 학과 전형 탭에서 대학 정보를 클릭하고 관심 있는 대학교를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각 대학교의 전년도 전형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최종 등록자 50% 컷과 70% 컷의 내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1, 고2 내신 성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6군데가 얼추 추려지자 아이와 하루 날 잡아서 6군데 학교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10시에 집에 나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5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학교에 직접 가보기 전에는 가상의 사이버 대학교였는데 아이와 함께 그 대학교를 방문해 보니 그 대학교에서 풍겨지는 그런 특유의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었고 아이는 특히 가고 싶은 대학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이 3단계 스텝인 대학교 투어가 아이가 고2 겨울방학 동안 학원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싫다며 학원도 끊고 인강 프리패스만으로 스스로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지금 저는 저희 아이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게 잘 다독여주는 파수꾼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이 필요하다고 학원을 알아오면 학원비를 내주고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을 사주는 아이 공부의 보조자 역할만 하고 있어요. 결핍의 정신도 없고 공부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라면 저처럼 아이의 장점과 재능을 찾아서 아이의 꿈을 함께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오늘부터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선행학습보다 그 어떤 학원 정보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둘째 아이의 마음의 공부에 불꽃을 피우기에 노력했던 저의 노력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